조선 영조시대 임금이 어느 후궁의 침소를 방문하느냐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인의 스캔들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까? 사도세자 사건의 진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아닌 치밀한 권력 투쟁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영조의 뒤주형은 노론 세력의 정교한 계략이었고 그 희생자는 왕세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비선 실세 스캔들의 이면에도 유사한 권력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반복되는 권력의 비극. 더 충격적인 것은 조선시대 후궁들과 현대 정치인 측근들의 행동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에 침소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역사에서 가장 은밀한 권력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왕이 어느 침소를 방문하느냐가 왜 국가 운명을 결정했는지, 현대 정치 스캔들은 어떻게 조선시대 후궁 정치와 닮아 있는지,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이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는지 그 비밀 전략을 공개합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왕실의 침소 정치와 현대 정치인 스캔들의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서울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기생집과 룸살롱으로 이어지는 권력과 향락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실의 침소에서 벌어진 후궁 정치와 현대 정치인들의 추문 스캔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을 더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역사의 재해석에는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편안함의 영역. 조선 궁궐의 일상과 현대 정치의 표면. 1762년 경희궁의 왕의 침전. 오늘 밤에는 어느 후궁의 처소로 가시겠습니까, 전하? 내관이 조심스럽게 영조에게 물었습니다. 영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해경궁의 처소로 가겠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왕의 사적인 결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해경궁 홍씨의 처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세자빈으로 후일 사도세자로 알려질 왕세자의 아내였습니다. 조선 궁궐의 일상은 이처럼 사적인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교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후궁의 침소를 방문하느냐는 단순한 침실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지지와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현대의 청와대 혹은 국회의사당. 오늘 대통령이 A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던데요. 정치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느 정치인과 시간을 보내느냐는 그 정치인에 대한 신임과 정치적 지지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선시대나 현대나 권력자들의 일상은 아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권력 구조가 존재합니다. 왕이 어느 후궁의 침소를 방문하느냐와 대통령이 어느 정치인과 식사를 하느냐는 본질적으로 같은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평온함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 그들은 뭔가를 원한다. 후궁과 측근의 욕망. 조선시대 궁궐에서 후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오늘부터 너는 소위의 위치에 오른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만큼 조심하거라. 상궁이 새로 간택된 후궁에게 말했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후궁들은 대부분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조의 후궁 중 정순왕후는 노론 세력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영조의 또 다른 후궁들은 각각 다른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후궁에게 가장 큰 권력을 가져다주는 경로였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어머니는 대비가 되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문과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종종 특정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은 위험한 곳이었고 권력에서 밀려나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비슷한 욕망이 작동합니다. 강요 인선이 곧 있을 텐데 우리 쪽 사람이 중요 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의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권력자 주변의 사람들도 세 가지 비슷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치적 자식을 승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제자나 후계자가 권력을 이어받게 하는 것은 현대 정치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와 지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치인들도 특정 지역이나 산업, 이익 집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치는 잔인한 게임이며 권력에서 밀려나면 빠르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궁과 현대 정치인의 측근들이 갖는 욕망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과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3.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빠진다. 마이너스 스캔들의 폭발. 1762년 조선 궁궐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세자께서 또 발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세자가 정신적 문제를 보이고 있었고 조정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갈라졌습니다. 노론 세력은 세자의 폐위를 요구했고 다른 세력들은 세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궁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정순 왕후는 노론 세력과 연합하여 사도세자를 공격했고 해경궁 홍씨는 남편인 세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나 세자의 행동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영조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조선 정치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대 한국 2010년대의 어느 날 대통령의 측근 여성과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국정 개입 의혹까지.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한 대통령과 그의 오랜 친구인 여성 사이의 관계가 국정 스캔들로 비화된 것입니다. 이 여성이 공식적인 직위 없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져갔습니다. 대통령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정치적 위기로 번지면서 그는 처음 경험하는 정치적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고 야당은 이 기회를 통해 정권 교체를 노렸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결국 이 스캔들은 탄핵으로 이어졌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도세자 사건과 현대의 국정농단 스캔들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권력자의 사적 영역이 정치적 위기로 번진 사례이며 정치 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권력 투쟁을 벌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한국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4. 상황에 적응한다. 마이너스 위기 관리의 정치학. 사도세자 사건 이후 영조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세자의 아들 은원군을 세 손으로 책봉하라. 영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후일의 정조를 세 손으로 책봉함으로써 왕실의 계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세자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달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를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이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영조는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해경궁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하라. 그리고 세손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라. 영조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궁궐 내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한국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국민 화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전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교체했지만 일부 전문 관료들은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부의 문제점을 조사했지만 동시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지층을 만족시키면서도 반대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되 미래를 위한 통합과 화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정치에서도 스캔들 이후의 위기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기술입니다. 조선시대나 현대나 정치적 위기 이후의 적응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정치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마이너스 정치적 승자들의 전략. 사도세자 사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정순 왕후의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노론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정치적 동맹들은 더 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첫째, 정순 왕후는 영조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충실한 배우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사도세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을 국가적 위기로 프레이밍하여 영조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그녀는 세손 후의 정조를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 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순 왕후는 세손의 교육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정순 왕후가 세손의 교육을 맡을 신하들을 직접 추천했다고 합니다. 궁중의 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다음 세대의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현대 한국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이번 선거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새롭게 집권한 정당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스캔들로 인해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첫째, 스캔들을 효과적으로 정치화했습니다. 개인적 비리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프레이밍하여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했습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가시화하고 이를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순 왕후와 현대의 정치 세력 모두 권력자의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하여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치적 지혜, 그것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6. 승리를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 마이너스 스캔들의 희생자들. 모든 정치적 스캔들에는 승자만큼이나 패자도 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은 어찌 지내시오?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운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 역시 큰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후의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도세자와 가까웠던 신하들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천되거나 심지어 처형되었습니다. 세자와 가까웠던 신하들이 대거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스캔들은 많은 이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대 한국 국정농단 스캔들의 희생자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캔들로 탄핵된 대통령은 결국 수감되었고, 이는 현대 한국 정치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 관련 기업인들, 고위 공무원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캔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적 신뢰를 잃고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의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 이미지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정치 스캔들도 많은 이들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도세자 사건과 현대의 국정농단 스캔들은 그 희생자들의 범위와 삶의 파괴력 측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권력자의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릅니다. 7. 익숙한 상황으로 돌아간다. 마이너스 일상으로의 복귀. 사도세자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궁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조께서 오늘도 경연을 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손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신하들의 대화였습니다. 비록 큰 비극이 있었지만 궁궐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국정을 운영했고 세손 후의 정조는 차기왕으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조께서 종종 세자를 언급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궁중의 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게 한 결정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속되어야 했고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현대 한국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오늘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논의됩니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큰 정치적 지진이 있었지만 국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치는 다시 일상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국민은 스캔들보다 민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스캔들에서 경제, 복지, 외교 등 일상적인 정치 이슈로 옮겨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번 사건의 영향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나 현대나 큰 정치적 스캔들 이후의 일상 복귀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상처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음 세대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 모든 것이 변했다. 마이너스 스캔들이 남긴 유산. 사도세자 사건으로부터 22년 후 1776년. 오늘 영조대왕께서 승하하시고 세손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조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는 조선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정조께서 노론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대거 교체하셨습니다. 신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론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사도라는 존호로 추존하고 그의 넛을 위로하는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정조께서 화성성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는 수원에 화성이라는 새로운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곳으로 정조는 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세자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통치 철학과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조선 후기 정치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현대 한국 국정농단 스캔들로부터 몇 년 후,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캔들 이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전에 다수당이었던 정당이 소수당이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또한 스캔들의 영향으로 정치 시스템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뉴스의 보도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정치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스캔들을 통해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는 높은 투표율과 시민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정농단 스캔들 역시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와 국민의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도세자 사건과 현대의 국정농단 스캔들은 그 장기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유사점을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정치의 흐름을 바꾸고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권력자의 스캔들은 그것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9. 심층 분석 후궁 정치의 특수성과 현대적 함의. 조선시대 후궁 정치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간접적 권력 행사의 전형이었습니다. 후궁 소용이 좌의정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좌의정의 발언력이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신하들의 대화였습니다. 후궁들은 왕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후궁 정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비공식성입니다. 후궁들은 공식적인 정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왕의 사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둘째, 가문과의 연계입니다. 대부분의 후궁들은 특정 가문 출신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가문과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셋째, 세대 간 권력 이전입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 권력의 다음 세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그들은 대비가 되어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사들은 모두 A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뉴스의 보도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공식적 직위가 아닌 측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특정 학맥,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권력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정계에 입문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권력의 세대 간 이전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인의 자녀가 부모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어받아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궁 정치와 현대의 측근 정치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공식적 제도가 아닌 개인적 관계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력의 세대 간 이전을 추구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권력의 본질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0. 현대 정치인 스캔들의 유형학. 현대 정치인들의 스캔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캔들의 패턴과 그 정치적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적 스캔들입니다. 이는 부정부패, 뇌물수수, 정경유착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캔들 유형입니다. 전직 장관이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뉴스의 보도입니다. 금전적 스캔들은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적 스캔들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불륜 등과 관련된 스캔들로 정치인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유형입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문에 휘말려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성적 스캔들은 특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종종 정치인의 경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힙니다. 셋째, 인사 관련 스캔들입니다. 측근이나 가족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특혜 제공 등과 관련된 스캔들로 권력의 사유화와 연관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주요 공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인사 관련 스캔들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더욱 민감한 이슈입니다. 넷째, 정보 은폐 스캔들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과 관련된 스캔들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을 훼손합니다. 정부가 중요한 외교 사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 은폐 스캔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현대 정치인 스캔들의 유형들은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도 관리들의 부패, 양반들의 윤리적 문제, 부적절한 인사, 정보 은폐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는 종종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관리가 민초들의 세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청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황입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권력자의 비리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11. 권력과 성의 정치학. 조선시대 후궁제도와 현대 정치인의 성 스캔들을 비교하면 권력과 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께서 새 후궁을 들이셨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남인 세력과 가깝다고 합니다. 조정의 대화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후궁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가진 결정이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된 여성을 후궁으로 삼음으로써 왕은 그 세력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는 왕의 성적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공식적으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는 정치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누구냐에 따라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하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후궁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통로였습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정치인의 성적 행위는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륜 사실이 폭로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의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인의 성 스캔들은 공적 지위와 사적 행위 사이의 괴리로 인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대중은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과 성은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의 스캔들이 폭로된 것은 정적들의 계획적인 공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현대에도 성 스캔들은 종종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정적을 제거하거나 상대 진영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자들 주변에는 여전히 성적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여성은 여러 고위 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며 정부와 영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 정치의 한 단면입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성을 통한 권력 접근과 영향력 행사라는 패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선시대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었던 반면 현대에는 비공식적이고 종종 비난받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권력과 성의 관계는 여전히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2. 스캔들 이후의 역사 반성과 개혁. 모든 큰 정치적 스캔들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반성과 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도세자 사건 이후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을 교훈 삼아 새로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조께서 규장각을 설립하셨습니다. 학문과 정치를 융합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신하들의 대화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 사건의 비극을 딛고 보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격쟁이라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반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정조께서 오늘도 대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격쟁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정조가 권력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린 정치를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에서도 큰 정치 스캔들 이후에는 종종 개혁적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뉴스의 보도입니다. 스캔들이 드러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캔들은 종종 사회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도세자 사건과 현대의 국정농단 스캔들 모두 큰 비극 이후에 일정한 개혁과 반성의 움직임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스캔들이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 현대 한국 정치 스캔들의 국제적 특수성. 현대 한국의 정치 스캔들은 글로벌 맥락에서 볼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 스캔들은 대개 매우 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인들이 스캔들로 인해 직위를 잃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중이나 후에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교체가 매우 극적이고 종종 이전 권력에 대한 법적 청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는 정치 스캔들이 종종 대규모 시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촛불 집회와 같은 평화적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뉴스의 보도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시민 참여는 한국 정치 스캔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한국의 정치 스캔들은 종종 복잡한 음모론적 해석을 낳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스캔들이 특정 세력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의 보도입니다.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 통치와 정부기관의 정치 개입 역사로 인해 한국인들은 정치적 사건들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와도 일정한 연속성을 보입니다. 사도세자 사건도 결국 노론 세력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해석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정치적 사건들은 종종 특정 세력의 계략으로 해석되었고 권력의 교체는 종종 이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의 정치 스캔들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400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된 독특한 정치 문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14. 결론 영원히 반복되는 권력의 비극.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왕들의 후궁, 정치와 현대 정치인들의 추문 스캔들을 비교하며 그 놀라운 유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권력의 본질과 스캔들의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권력의 비극은 영원히 반복된다. 다만 그 형태만 바뀔 뿐이다.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사도세자 사건이나 현대의 국정농단 스캔들이나 그 본질은 권력의 남용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입니다. 권력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사유화는 항상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왕들이나 현대 정치인들이나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할 때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둘째, 스캔들 이후의 개혁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도세자 사건 이후 정조의 개혁처럼 큰 비극 이후에는 종종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결국 권력은 국민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도 민심이 크게 흔들리면 왕조차 위태로웠고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투표와 시위를 통해 직접 권력을 통제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현명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와 현대의 정치 스캔들을 비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반복되는 권력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의 정치 스캔들은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할까요? 권력과 스캔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마무리. 오늘 조선의 서울 이야기에서는 왕들의 후궁 정치와 현대 정치인의 추문 스캔들을 비교하며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으로 산 관직, 현대의 로비, 문화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매관 매직과 현대 로비 문화의 놀라운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